빌라가 저는 거의 이 경기는 3대1 정도로 승리하는 게 맞는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시시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빌라하고 브라이튼 경기가 조금 아슬아슬하게 전개가 되기라도 했으면은 그러면 토트넘 컨퍼런스 리그라도 가나가 됐을 텐데. 자, 이 빌라가 브라이튼을 잡으면서 토트넘이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아주 대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리즈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토트넘은 뭐 성과라면 해리 케인의 30골 고지 그리고 모우라의 안녕. 네. 네. 굿바이 골. 네. 참고로 케인은 30골을 넣을 때가 이번이 이제 두 번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체제에서는 두 번의 그 30골을 기록한 선수가 케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케인은 공교롭게도 30골을 넣은 시즌마다 득점왕을 못했습니다. 득점왕이 총 3번인데 3번 다 30골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23골을 넣었을 때도 득점왕을 했었는데요. 첫 30골을 넣었을 때가 모하메드 살라의 데뷔 시즌. 그래서 살라가 32골을 넣으면서 30골인데도 득점왕을 못했었고, 이번에도 30골을 넣었는데 홀란 데뷔 시즌 36골에 밀려가지고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케인은 30골을 넣지 말아야지 득점왕을 할 수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고요. 케인 입장에서는 살라 형 저거 예. 나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지만 이제 내리막이야. 내 세상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더 훨씬 애가 어린 놈이 나왔어. 7살이나 어린 놈이 넌 나왔어. 뭐냐 이렇게 예.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그냥 케인 득점 왕 주고 네. 홀란 득점 황제. 그리고 케인이 이번 경기에 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26경기에서 골을 넣었거든요. 이거 자체도 38경기 체제에서는 최다 경기 골입니다. 아 진짜? 예. 혼란이 26경기가 안 예. 되는 거네. 타이거든요. 역대로 따지면은 타이. 아니 역대로 따지면 역대 타이예요. 타이? 역대로 따지면 타이인데 아, 그 타이가 20춘 체제 아니구나. 1993-94 시즌 그 34골을 넣었던 네네. 앤디 콜. 네네. 앤디 콜, 그러니까 42경기 체제였던 네네. 거였죠. 예,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골을 넣었는데, 가장 많은 경기에 골을 넣었음에도 그랬고, 또 이제 최종전에서 2골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종전 최다골 기록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10골로. 그 전까지는 9골이었거든요. 그냥 멀티골 때문에 최다골 기록을 세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기에 나눠 넣을수록 순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예, 순도나 전체 득점수나 굉장한 시즌을 보냈는데 팀은 유럽 대항전 못 갑니다. 예. 그러면서 그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을 못 가게 되는 게 14년 만이죠. 예. 14년 만이에요. 예. 그리고 오랜만이다. 손흥민 선수도 레버쿠젠 시절부터 10년 연속 유럽 대항전에 그러니까.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못 나가게 되는 거고요. 어린 시절 생각이 나겠군요. 네. 함부르크에서 뭐- 반니 형이랑 놀던 시절 생각이. 뭐 이적해야죠. 그건. 그렇죠. 예. 이적해야지 유럽 대항전 연속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거죠. 네. 케인도 마찬가지인 거고. 토트넘한테 정말 미안한데 그런 거죠. 아,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 기록을 깰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6개월이라도 나갔다 올게. 임대로라도. 찍먹이라도 하고 올게. 그럴 수도 있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토트넘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다른 컨텐츠로 많이 다뤘는데 저희 지금 여기 보면 포로 이야기. 예. 아, 포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후반기에 임대에 와서 스탯으로 3골 3도. 물론 저는 토트넘 경기를 쭉 보는 입장에서 포로가 답답할 때도 많았거든요. 답답할 때 많아요. 네. 네. 저는 뭔가 프로가 성공한 영입이라고 보진 않아요. 현 시점까지는. 왜냐면은 이 선수를 어쨌건 윙백으로 쓰려고 데려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스탯을 올린 건 윙으로 올려서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윙백으로 나왔을 때는 수비적인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차라리 정통파 윙을 영입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포로가 풀백에서 보여줘야지 돼요. 음. 그러니까 다음 시즌 뭐 어떤 감독이 오건 간에 그러면 포백으로 가면은 풀백에서, 백스리로 가면은 윙백에서 여기서 보여줘야지 성공한 영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윙에서 뛰는 걸로 성공한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예,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윙백으로서도 수비 약점이 있었는데 포백에 풀백이 어떨지가 좀 많이 불안하긴 어쨌건 합니다만. 감독이 전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뭐 지켜봐야죠. 가끔 3백의 윙백보다 포백의 풀백으로 할 때 오히려 수비 약점이 안 나오는 선수들도 있긴 해요. 감독 전술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는 그렇고. 포로가 경기 때마다 너무 그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 사실 좀 꼴보기 싫었어요. 왜요? 자신감이 넘치는 게 왜요? 아, 이게 저렇게까지 자신감 넘쳐야 되나? 약간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라는 게 보네드 플레이로 이어질 확률이 좀 높긴 하죠. 그건 그렇죠, 예. 네.
약간 좀 패스 줘야 될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간다거나. 근데 도리어 그런 타이밍에 슈팅 때린 게 골이 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아니 이 각도 없는데 왜 때려 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비기너스럭 같은 거예요. 네, 두 그거. 골이 그렇잖아요. 네. 예. 막 욕하려다 예. 아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 네, 저희 운영자께서 네. 그 돈 셉셉이 돈을 아껴서 김인재 질러라 하시는데 걔가 가야 말이죠. 걔도 너무 지르고 싶겠죠. 네. 저기 위에 토트넘 얘기 하고 있었으니까 케인 얘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치고 갈까요? 전망. 네. 네. 오늘 시점에서는 루머 수준이긴 하지만 좀 재밌는 게 레알 마드리드의 네. 카림 벤제마가 예. 서비스 타임이 좀 애매하니까 원래는 이제 강등된 에스파뇰의 호셀루 맞나? 네, 그건 거의 확정이에요. 를 데려오는 거였는데 확정 단기였는데 갑자기 벤제마를 사우디에서 예. 2년 합쳐서 연봉 총액 2억 유로에 벤제마 명의 학교 설립 등의 조건으로 사우디에서 땡긴다. 그래서 레알이 벤제마가 급 나갈 경우에는 아예 주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인으로 급선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케인의 거치에 대해서 옵션이 하나 넣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 케인이 뭐 역제안을 했다라고 이제 카데나세르 기자가 얘기를 하긴 했죠. 물론 케인이 가장 원하는 건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이에요. 맨유를 가장 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레비가 이제 그 맨유로 보낼 것이냐는 건 거죠. 네네. 레비가 과연 그 프리미어리그로 고이 보내주겠냐. 거기다가 문제는 맨유가 아직까지도 FA컵 결승까지 본대요. 그래서 가격 올리려고 한대요. 글레이저 가문이. 일반인 실력이 수준으로 봤을 때 되니? 실력이 되죠? 실력은 되죠. 너무 되죠? 케인이 레알 갈 실력이요. 예.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스타일상으로도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손흥민이라고 하는 걸 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양쪽에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고민이 근데 됩니다. 이제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에 남는다면은 그러면 케인이 올 경우에 사치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둘을 동시에 쓰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둘 다 스타일을 놓고 보면은 둘 동시에 쓰면은 약간 좀 정적이 될 겁니다. 톱이. 둘 다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지. 물론 벤제마 과거에는 정말 역동적인 선수였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케인은 원래부터도 역동적인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고 레알 마드리드 입장은 그냥 벤제마가 떠난다면은 케인 영입에 나설 수 있고 아니면은 저는 케인 영입에 지금 안 그래도 벨링엄 이적료가 너무 많이 드는데 케인까지 감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카드나스를 보던데, 그러니까 처음에 벤제마가 사우디로 갈 수 있다는 보도는 딴 매체 쌓았지만 카드나스가 바로 그걸 받으면서 자신들의 기준 보도랑 연결지어서 기존에는 좀 고민을 해볼 게였다면 지금은 빨리 결정해야 된다로 레알이 바뀌었다. 네. 이런 식으로 카드나스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케인이 그동안은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깨고 싶다는 게 컸지만은 떠날 수 있다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타 리그로도. 그러면은 바이언은 이미 1억 유로를 오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케인이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시멘한테 그 1억 유로를 질렀는데 나폴리에서 1억 5천 내나 1억 5천만 내나 이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지금 그 1억 유로로 무한이를 영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연 무한이한테 1억 유로를 지르는 게 맞나 이걸로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다시 케인한테 그 금액을 지를 수 있고 토트넘은 해외 구단에는 1억 유로에 팔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공신력 있는 기자들한테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이언이 낚아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시즌은 어떨지 한번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뭐 누차 매번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매주 얘기하는데 이적 가능성이 물론 닫혀있지는 않지만 낮죠.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시즌 전망하려면 일단 감독부터 전망을 해야 되는데 감독이 이제 슬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 될 제가 생각하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재빨리 태세 전환해서 남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런 거지 진짜 충성심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우리 다 알려져 있고 아무튼 슬롯이 무산됐고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많이 거론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최신입니다. 네. 저는 사실은 포스테코글루는 역량도 역량인데 프로젝트형 감독한테 중요한 거는 오래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 토트넘이 프로젝트형 감독 좀 오래 있을 감독을 원한다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주 육성 다 좋은데 일단 그 감독이 오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갈린 게 그 토트넘이 내보는 것도 있지만 너무 유명한 감독 될 거니까 막 나가잖아요. 그런 면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가 그런 면에서 거론되는 거 아닌가 좀 짐작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이랑 케인한테 안 좋죠. 그 둘을 코어로 삼아서 버티면서 팀 체질 개선을 좀 장기적으로 한다는 거니까 안 좋죠. 당장 확 성적이 오를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거니까.
물론 감독 역량만 있으면 어떤 식의 프로젝트든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만 팀 노선은 민나온 노선은 아닌 것 같아요.